연세대 정시 언더우드 면접 마지막 꿀팁입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고요. 연세대 국제형 언더우드 정시 최종 경쟁률이 확정됐습니다. 정수시 통틀어서 3배수 안에 경쟁률이 들기는 참으로 처음인데 희귀한 광경이라서 사실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언더우드 입문사회에만 37명 지원으로 1명만 1차에서 낙오되고 하스와 ISA 모두 미달된 상황이라서 지원자 전원이 면접 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문의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또 유난히 재수 확정을 빨리 짓고 재종반에 등록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대비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이 가중되고 있어요. 특히 이과생은 생륜 윤사 면접의 용어들에서 느끼는 어떤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는 면접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코비 브라이언트의 명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열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2칸 이상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 정도의 점수까지도 볼 수 있다. 2칸 정도의 어떤 그 점수까지는 폭을 넓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감히 용감한 도전을 한번 권해 봅니다. 산타기 과목이 아니에요. 면접은 국영수처럼 꾸준하게 해야지 오르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집중한 만큼 계단뛰기 형식으로 턱턱턱 올라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전을 어, 힘내 도전을 그리고 힘내주기를 용기를 부탁해 봅니다. 그동안 연세대 언더우드 기출문제와 기출대 예상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일기를 쭉 해왔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열흘 정도는 현장 수업 학생들에게 보다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시 면접 꿀팁 공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올해 사회 이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일어났었던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큰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 연세대 정시국제형 언더우드 면접에 기출될 수 있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이론들을 한번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론들을 제가 조금 깔아놨고요. 제가 정리한 거랑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했었던 칸트와 공리주의의 어떤 비교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과 윤리와 윤리의 사상에 있는 이론들을 마구잡이로 난사를 하시면 이론만 깔린 것 같고 논리에 티키타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효과적으로 쓰시려면은 논리의 시작, 앞뒤에 이런 걸 붙여가면서 그리고 이 제시문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를 기준을 잡을 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칸트는 실천이성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 옳다고 얘기했죠.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벤당과 미래의 양적 질적 공리주의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유론까지도 한번 훑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제 그 사회 정의가 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정의, 뭐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나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그렇고요. 니부어의 사회 정의는 사회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때 어떻게 강제력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사회 정의를 고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롤스의 절차적 정의
우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했었죠.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윤리. 아주 오래 나올 수 있는 기출의 영순입니다. 영순위. 동서양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공자, 맹자 그리고 플라톤을 비교하는 문제가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 언더우드에서. 그래서 맹자는 군주는 덕을 세워서 인을 행하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백성들에게 생업을 보장하는 항상과 그리고 이후의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항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군주의 어떤 인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라톤도 정의로운 인간과 정의로운 국가 사주덕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통치자는 방위,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춰야 된다.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완벽한 상태인 정의의 덕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사주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플라톤의 정치를 철인 정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트라이앵글의 세 포지션에서 각각 자기 일을 제대로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공자의 정명사상과 일치하죠. 이런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야?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공화주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공화주의의 국가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공자의 대동사회,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소환제,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민 발의제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것도 역시 그것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는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를 봤죠. 그리고 정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왜? 시민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정치 사회적 성취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서 이상적 인간상은 공익을 중시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공동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요, 요번에 나올 수 있는 역시 영순위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많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핵심적인 것을 좀 보자면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사야 벌린이 말한 거는 뭐뭐로부터의 자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밀은
개인이 행사하는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사회적 법적 처벌을 통해서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항상 연세대의 고정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도 정보사회 매체 윤리를 비롯해서 올해는 특히 이제 정치와 연관된 매체 윤리의 어떤 특징적 선한 영향력 그리고 부정적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보사회 매체에서 정치의 긍정적 연관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사실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작년 사회 이슈와 연관해서 문제로 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게 정보사회 매체의 정치와 연관된 긍정적 연관성의 가장 첫 번째죠. 그리고 작년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때? 시민의 소통이 강화됩니다. 정치 혹은 정치인과 시민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때?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연관성에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혐오 표현이 증가된다. 제가 혐오에 관련된 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혐오 표현이 사이버 레카에 의해서 가중되고 그러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면 어때? 건전한 정치 토론이 저해되고 사회 분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과 비만인의 근거에서 작년 연세대 언도대 특기자정이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게 관련된 정보를 제가 정리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전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정보사회 매체에서는 정보사회 매체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개인의 관심사에 맞게만 맞춤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 선택의 다양성이 어떻게 제한되고 편향된 시각이 강화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좀 고급진 말로 필터 버블 현상이 심화된다. 그리고 특정 집단이 정보사회 매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선거라던가 이런 거에 개입이 돼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정보사회 매체의 윤리를 위한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시각의 어떤 제안 방법은 어떤 것인지 제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확산 방지, 혐오 표현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플랫폼의 책임 있는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관련된 법적 규제를 정비하고 건전한 정보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항상 같이 병행돼야 될 게 하버마스의 담론 논리죠. 강조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존재임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한번 좀 봐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원론적인 어떤 현자들이 쓴 책들이 원문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출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정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칸트와 같이. 정치는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민의식을 함량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회의 명목론에 근거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단순히 인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의 본성과 행복이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꼭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뭐죠? 민중 데모스, 통치 지배를 말하는 크라토스의 조합어입니다.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근본 원리는 뭐야?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 원칙이 작동되죠. 시민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뿐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를 감시하고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작년 사회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운영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법치주의에서 권력의 분립을 강조했고, 루소는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일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각 개인이 사적 이익을 초월해서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려고 하는 보편적 의지, 일반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선 실현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가장 투탑은 로크와 루소다. 현대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에 영향을 줬죠. 시민민주주의의 정의만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시민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토론의 공론의 장에서 시민이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이런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은 자신의 선호를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아까처럼 국민 소환제, 투표제 이런 제도가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공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집단 의사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과정을 강조한 스탠다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론, 절차적 공정성의 정의를 강조했던 롤스는 공적 이성이 시민민주주의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 어떤 이유와 이걸 강조한 현인들의 얘기를 좀 섞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민주주의의 콘클루전에 대해서 의미 정의를 하시면 더 좀 고급지겠죠? 네, 연세대 정시 언더우드 국제학 면접 한 6강의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의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열흘 정도면요.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집중해서 올해 마지막 정시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